저는 이제 국내 유일의 인질납치 협상 컨설팅 회사 대표이사 이종화라고 합니다. 인질 납치 협상 전문 컨설팅 회사는 저희 처음 들어보는데요. 위기 상황이나 협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인생의 큰 문제에 닥쳤을 때 과거의 방법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간 감정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를 그 사람의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 대화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풀어줘서 이 사람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지난 5월 8일 오전 이 부산의 한 대학가 편의점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억울한 점이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전 9시 50분쯤 27살 이모 씨가 이 편의점 종업원을 인질로 잡고 인질극을 벌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장님이 지금 와 있거든요. 다른 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사장님이 겨드르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인질범과 대치했을 때 이 공감과 경청이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된다고 합니다. 좀 생소한 분야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이제 FBI에 있으면서 인질협상이라는 분야를 알아. FBI에 계셨어요? FBI 이제 그 교육을 받았죠. FBI 내셔널 어카데미 이제 FBI 미 연방 그 수사국인가 거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에 FBI에서 처음 위기 협상 교육을 접한 뒤에 2009년에 NYPD. 이야 이거 뭐 그 제가 좋아하는 옷인데 그 옷이 있는데. 있어요. NYPD 써 있는 거. 있어요. NIPD가 왜 중요하냐면 이 인질협상 기법을 처음으로 경찰에 도입한 게 NIPD예요. NYPD예요. 네, 사실 미국은 총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스와트나 이 경찰 특공대가 가서 무력으로 진압을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인질 상황에서 인질들이 언제 다치냐를 조사해 봤더니 인질범이 인질을 이제 다치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인질을 구출하러 경찰이 들어갔을 때 인질이 더 많이 다치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인질범에게 인질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해끼치는 행동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작전을 할 때 많이 다쳐요. 흥분 상태가 돼서 갑자기 이제.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NIPD 경찰관들이 생각을 해본 거죠.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협상 기법을 도입을 해서 그 NIPD 협상관이 옷에 여기 그 로고가 있어요. 톡투미예요. 톡투미. 네, 나한테 얘기해. 턱투미. 너 힘든 거 나한테 얘기해. 네. 정말 좋네. 뭔가 톡투미. 굉장히 그 간단하면서도 NIPD에는 어떤 약간 존경.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을 받고 경찰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인질 협상에 하는데 그 위기 협상 교육을 만들고 실제 이제 현장에서 뭐 협상도 하고 자문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이런 회사를 차릴 수가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인질 위기 협상 전문가가 그럼 대표님 전에는 없었단 얘기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우리나라의 이제 위기 협상 팀은 전국에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각 지방청에 다 조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2014년에 이제 제가 제안을 해서 네. 위기협상 팀이 이제 각 지방청에 이제 조직이 됐죠. 협상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우리 현빈 씨하고 손혜진 씨가. 예. 그 영화의 자문도 우리 대표님이 하셨대요. 네. I'm Inspector Ha Chae-yoon from the Seoul Police Department. I'm here to help you. You can tell me what you need. 당신을 돕기 위해서 내가 왔다. 네. 이게 좀 굉장히 좀 상징적인 대사라고. 그렇죠. 보통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출동하면 어떻게 이제 무력으로 이걸 진압을 하고 이제 구출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협상관만은 역할이 바뀌는 거죠. 나는 당신을 체포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를 들어주고 도와줄 사람이야. 대부분 사실 우리가 인질 사건이 생각하면 뭐 흉악 무도한 사람이 할 것 같지만 거의 대부분이 사실 감정 문제 때문에 인질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력을 행사하기 전에 최대한 감정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얘기해보고 그것이 감정 문제가 풀리면 자연스럽게 이게 평화롭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거를 이제 제가 가르쳐주고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죠. 이 위기 협상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사건이 진행 중이고 피해자가 현재 살아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어떻게 여기에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결정이 돼요. 안에서 있던 이런 엉킨 이런 불안정한 감정들을 밖으로
분출시켜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한데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요. 뭐 나포가 형성됐다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협상 간의 말을 듣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그러면 거의 다 해결을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저희 자신에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나간 이후로는 아직까지 사망하신 분이 없어요. 아니 그 중에 하나만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어떤 그 위기 상황에 제가 이제 2017년 이제 7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경남 합천에서 엽청을 들고 이제 아들을 인질로 삼아서 이제 본인의 아들을 예, 인질로 삼아서 한 사건인데 41살의 A씨는 합천군 흑매산 터널 인근 도로에서 엽총을 소지한 채 아들을 인질 삼아 말다툼을 벌인 전초를 불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순찰차를 향해 엽총 3발을 발사하며 차를 탈취했고 차에 열쇠가 없자 다시 엽총을 쏘며 주변에 대기하던 119 구급차를 빼앗아 달아나는 등 극도의 흥분 상태를 보였습니다. 거기 이제 저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그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경찰청에서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연락을 받고 저녁 한 11시 반쯤 도착해서 갔더니 그 인질로 잡고 있던 아들은 이제 풀어준 상태고 이제 풀어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바로 이제 인질 상황에서 자살소로 이제 전환이 되거든요. 아, 네네. 마스크 벗어서 방아쇠하고 자신의 엄지걸 발가락에 딱 걸어놓고 총구를 자기 목에 놓고 그 봉고 트럭 그 대시보드에 발 올려놓고 자더라고요. 마누라 데리고 와. 그거예요. 이미 감정이 꼬인 상태의 남자 여자가 다시 만나는 거는 다시 감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관찰하면서 말하고 그래서 이제 또 깼다 그러니까 다시 또 얘기하면 설득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약 한 20시간 아마 저희 그 인질 상황에서 가장 최장의 20시간이요? 네를 그냥 어떤 협상을 이렇게 좀 하셨길래 제가 뭐 대단하게 뭐 이렇게 언변이 뛰어나가지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특히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을 건드려준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지. 그렇죠. 경찰관 한 230명이 끝까지 들어주면서 하니까 끝에는 총 놓고 나와서 수갑 채우고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날이 밝으면서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고 차에서 내리기도 하는 등 심경의 변화를 보이던 김 씨는 결국 총을 차에 두고 내렸고 스스로 경찰 쪽으로 걸어와 체포됐습니다. 영화나 이런 데서는 엄마나 네. 아버지가 와서 네. 야 누구야? 너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너 그거 뭐 하는 거냐? 그러면 막 맞아. 아버지 여기 왜 왔어요? 그러면 야 그게 아니라 너 빨리 그 총 내면 걸로 내려와. 아유 잘하시네. 아니 이제 그런 게 이제 있는데 영화에서는 실제로도 그렇게 부모님들이나 가족이 와서 그거 정말 잘못된 거죠. 아 그래요? 네. 진짜요? 네. 근데 왜? 왜 그런 거죠? 그 우리가 보통 이제 협상에서 제3중재인이라 그러는데요. 일단은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인질범의 감정을 사실 더 자극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인질범의 입장에서 이런 모습을 가족에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충주에 있는 요거에서 일어난 인질 사건 보면 오늘 충주의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6시간 동안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인질범은 엉뚱하게도 자기에게 사기를 친 원주의 조모 씨를 붙잡아 오라고 요구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석촌 부작부에 거나 바로 중수사 여기는 몇 명이요? 나까지 포함 6명 중수사 성화야 아버지를 투입했더니 싸워요. 자기 아들하고. 네. 그분이 야 임마 나와. 그 싸워서 오히려 형사들이 아버지를 뜯어 말려서 싣고 왔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감정으로 교양돼 있으니까 이미. 그렇죠. 그래서 뭐 자기 부인을 불러달라, 뭐 여자친구 불러달라.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불러주면 뻔하거든요. 어떻게 될지 결과가 야, 나 너 때문에 죽는 거야라는 메시지 보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절대로 네, 합성에 참여하지 않는다. 근데 제가 만나신 분은 저는 정상적으로 합병 결정할 수 없는 분이에요. 경찰대의원 위기협상 누굽니다 하면 욕부터 날라와요. 네. 왜냐하면 자살 시도하시는 분 또 인질 상황 벌어지는 분이 이거 교수님 오셨어요? 그러진 않겠죠. 예. 대뜸 보자마자 올라왔었으니까. 야, 근데 그건 욕 맛깔나게 잘하시네요. 많이 들었으니까. 예. 그래도 경찰대 교수라고 이렇게 해서 탁 갔는데 협상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막 욕이 계속 날라와. 그래서 저는
너무 심했나?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욕을 먹는 걸 상상을 하니까 네. 한편 그것도 또 좀 지금 안쓰러워, 아니, 안쓰러워. 뭐너 방금 나한테 욕했어 이렇게 하면 큰일 날 거잖아. 그러면 끝이지.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협상해라. 그러게 되면 이제 말싸움이 되는 거고. 아니 근데 저쪽에서 그렇게 왔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욕이 날라왔는데. 자, 그렇죠. 제일 좋은 질문이에요. 자, 일단 첫째는 이제 협상하는 입장에서는 요일에도 말을 해주면 고마워요. 안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부터 되게 고마운 거예요. 근데 나 얼굴부터 약간 굳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저 두 번째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나에 대한 개인적인 욕이 아니라 자신이 화났다는 것을 나한테 표현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반응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욱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근무 자리에서 지위를 잃어버리고 그냥 말싸움꾼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욕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아이고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내가 좀 듣고 싶네요. 쉽지 하면 말을 않은데. 해줘요. 쉽지 않죠. 그거 쉽지 않아요. 욕을 딱 몇 차례 듣다가 얼굴이 싹 굳어지면서 입이 참 더럽구나. 아니 먼저 협상 나가요. 너 입이 참 더러. 이제 이러면 끝장나. 다 파탄되는 거죠, 그냥. 파트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돼요. 돼요? 네, 전략적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면 한번 팍 터트려. 그러면 이 뭐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또 망가뜨릴 수는 없잖아요, 협상을. 그때 이제 급 사과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바로 하면. 저쪽에서도 막 종잡을 수 없겠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교훈을 어쩌 안 내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욕을 하면 이 사람을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구나라는 메시지를 전달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조금 조심해요. 감정 기다리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좀 힘들어요. 특히 이제 뛰어내리는 상황은 되게 두려워요. 처음에 갔던 현장을 아주 그냥 명확하게 기억하는데 13층 아파트에 여자분이 딱 서 있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대화를 계속 듣고 그걸 상황을 계속 파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의 것들을 다 느낄 수가 있어요, 협상팀에서는. 계속 대화를 하니까. 그래서 더 그런 감정의 충격들이 더 확 오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걸 나도 같이 느끼니까. 왜 눈물 날까? 눈물 잘 안 흘리는데 왜 눈물 날지 모르겠는데. 근데 많이 힘들었는데 사줘서 고맙다? 그런 건 아니죠. 위기 상황의 협상에 절대 해서는 안 될 또 금기어들이 있다고 그래요. 뭡니까? 진정하세요. 네, 그치. 진정하세요. 맞아, 진짜. 그쵸. 진짜 화가 나 했는데, 야, 진정해 하면은, 진정해? 하면서 더 올라가. 맞아요. 그래요? 뭔데 진정하라는 거야? 뭐 이렇게. 진정하세요는 사실 저는 이제 뭐냐면 감정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선생님 많이 화가 나 보이시네요.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지. 내가 막 화가 났는데 상대방이 내가 화가 난 걸 알아. 네. 그럼 내가 더 이상 화를 낼 필요가 없죠.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정하세요. 이해합니다. 나오세요가 저희 이해합니다도 안 돼요? 뭘 이해해? 내가 입장 대봤어? 뭘 이해해? 너 나만큼 힘들어? 진짜 나만큼 힘들어? 너만큼 힘들어? 그래서 이런 말은 안 돼요. 네, 안 해요. 이해합니다라는 표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영혼이 없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바꿔주냐? 듣고 싶어요. 진짜? 위기자가 이 사람이 정말 나의 감정과 고민을 이해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메시지로 전달받아야지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라고 하면 이게 영혼 없는 말처럼 붙어요. 우리가 평소 대화할 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해해. 네 말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근데 늘상 그러잖아요. 그런 이게 뭐 해요. 거의 그 같이 따라오는 수거처럼 네, 맞아요. 이해한다니까. 근데 맞아. 네. 그렇죠. 그러면 싸움이죠. 그 싸움이지. 근데 바꿔서 그냥 너 무슨 일 있었구나. 네가 왜 그런지 듣고 싶어. 그렇게 하면 이건 다르지. 얘기하고 싶어. 저는 듣고 싶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세요라는 건 뭐냐면 해결책만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위기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나의 감정이나 고민 따위는 관심 없구나. 해결만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지. 네가 바라는 건 내가 나오는 것뿐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바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바꿔주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듣고 보니까 이게 진짜 대화의 기술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듣고 싶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거 진짜 얼마나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토크쇼 할 때도 맞아요. 어떤 MC의 기술인 것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MC와 출연자와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두 분이 굉장히 타고난 것 같아요. 제가 평가해 볼 때는. 그래요? 네. 특히 유도 씨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가끔 보면 이제 집중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 말하는 거. 왜냐면 전쟁에 하다 합중해왔다고 갔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저랑 상관없이 만들어진 공연이잖아요. 2번씩 이렇게 겪다 보니까 잘 듣지 않으면 내가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또 듣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체력적으로 소모가 맞아요. 그래서 저도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20시간씩 한다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온전히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 사람의 감정의 문제까지 내가 이해하려고 듣는다는 거는 정말 집중을 무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기 게스트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게 경위님의 직감으로 범죄 현장을 좀 알아차린 적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낮에였는데 뭐 여자분이 전화하셔가지고 다짜고짜 그냥 짜장면 두 그릇만 모텔로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저한테 걸려왔어요. 이거 저도 아는데 그 저도 저도 알아요. 이거. 그 어떻게 보면 데이트 폭력을 당하던 여성분. 그분을 저 구해내신 거잖아요. 네네. 실제 상황실 녹음 파일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네, 여기 그 육교 있는 근처에 있는 모텔인데요. 짜장면 이름이 뭐예요? 짜장면이요? 혹시 남자친구한테 맞았어요? 네. 짜장면 집이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말하시면 돼요. 모텔 이름이 뭐라고요? 여기 모텔? 네. 그게 부근에 있는 건가요? 네. 여기 502호예요. 502호 가시고 똑똑똑 두드리면 문 열어주세요. 네. 짜장면 빨리 갖다 드린다고 하세요. 남자친구한테. 근데 들으면서도 이 정말 전화를 하신 그 이분께서도 정말 참 잘하신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를 하신 거니까. 근데 이거를 알아채시고 이렇게 오늘 이분이셨구나. 경위님이 이거 몰랐네요. 젊은 여자분들은 이렇게 장난 전화나 허위 전화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잘못 누를 수도 없고 112 눌러야 이제 저희한테 전화가 오는 거니까. 경찰에 전화한 것도 맞는데 짜장면을 갖다 달라고 하니까 이제 처음엔 제가 좀 당황했죠.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고민도 좀 했고. 근데 이게 시간을 좀 끌면은 좀 안 되니까 그분들이 불안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당사자분 같은 경우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생각을 했죠. 점심 시간도 지난 시간이었고 장소가 모텔이다 보니까 2그릇 달라고 그랬으니까 혹시라도 2명일 수도 있겠다. 이제 그래서 혹시라도 남자친구한테 맞으셨는지 했더니 그분께서 풀이 죽은 목소리로 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데이트 폭력이구나. 그렇게 알았죠. 짜장면을 빨리 갖다 주겠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좀 신고자분한테 뭐라고 했다나 안도감을 좀 주기 위해서. 좀 안도감을 주기 안심하시라고. 네. 신고 내용란에 출동하는 경찰관들은 진짜 중국집 배달 온 것처럼 해서 들어가세요 이렇게 써놨죠.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들어갈 때도 정말 중국집에서 배달 온 것처럼 뚝뚝 두드리고 배달 왔습니다 하고 이제 안에서 문 열어주고 들어갔더니 여자분이 좀 다치셨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후송하고 남자는 이제 특수폭행으로 이제 체포했고. 참.